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너무 쉽죠. 항공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주가도 오늘 날고 있는데요. 4년 동안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약속의 11월 지킬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019년에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공고를 내고 나서 2020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검토를 공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4년 동안 이어진 내용인데요. 약속의 11월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공주들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진에어가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11,83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한항공은 4%대, 티웨이항공도 4%대 강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은 3%대의 상승부를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공주의 강세 이유 하나씩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중동 정전 합의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간밤에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WTI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캡처를 하는 순간에는 0.22% 소폭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일간 차트를 보신다면 8월부터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항공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4분기에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을 살펴봤을 때 우상향의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2024년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수송 실적을 살펴보셔도 지금 연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봐도 모두 다 플러스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10월에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의 여객 수송 실적은 15.5%가 증가를 하면서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게 되면서 국제선 여객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오히려 항공주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이슈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중 직항 노선이 공급이 제한될 것이고 환승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이고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료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합병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에서 항공업의 경쟁 촉진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에 오히려 주목을 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합병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감돌고 있는데요. 업계는 이달 중에 유럽연합의 심사가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9월 달부터 이달에는 끝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남겨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심사까지도 종료가 된다면 승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편입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으로 인해서 항공기 200대 이상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메가항공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메가항공으로 커진다면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항공기 보유 현황을 살펴봤을 때 코리아나 에어는 여객기가 135대, 화물기는 23대, 아시아나항공은 69대입니다. 총 200대가 넘죠. 그런데 메가항공으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아시아나 편입 이후에 실적 전망을 살펴봤을 때 우상향의 추세를 확실히 그려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델타항공에서 IR 자료를 봤을 때 메가항공에 대한 키워드를 확실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대형 항공사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프리미엄의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델타항공에서 IR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좌석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단위당 매출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가를 살펴봤을 때 LCC와 확실한 수익성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본다면 우리나라 항공 같은 경우에도 LCC와 이제는 대형 항공사의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LCC가 조금 더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항공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될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진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던 한 주였는데 오늘 바로 한번 좀 내림세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뚜렷한 어떤 매수세가 좀 보이지 않았던 시장 중에 하나였고요.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섹터 플레이가 될 만한 요지의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자사주로 방어하고 있던 그런 주가 방어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 밑단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삼성전자 밑에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은 지금 그런 어떤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반등의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졌지만 또 막판에 스르륵 밀려버리고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리고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 약간 차익 실현의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도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무언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은 어떤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결국은 최악을 반영을 한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거는 결국 모든 종목들이 다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밸류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여곡절 끝에 신고가를 찍고 랠리가 펼쳐지다가
이틀, 3일 동안의 하락률이 뭐 30%, 35% 이렇게 밀렸던 적도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시장은 주도주들이 고전을 하고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윤재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진에어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4%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제 합병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가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항공주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죠. 네. 일단은 그리고 대한항공 실적만 보더라도 뭐 실적이 뭐 꺾였거나 대부분 이제 종목들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선반영했었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덜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 다시 크게 밀리곤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의 실적을 한번 바라보면 물론 이제 많이 꺾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20년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12조 했던 회사가 7조까지 밀렸다가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00억까지 밀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V자로 반등이 여전히 계속 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진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합병을 진행을 시키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죠. 결국은 실적이 코로나 때 한번 큰 폭으로 적자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당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YOY 한 30%, 4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풀서비스를 하고 있는 항공사 기준으로 볼 때는 국내에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LCC 말고는 사실 경쟁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독보적인 그쵸. 서비스를 할 만한 국적기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최근에 여객 수송 가격은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 아시아 쪽 노선도 일부 가격은 좀 빠지고는 있는데 반면에 화물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한번 코로나 한번 겪었었잖아요. 여객이 안 되면 여객 카고를 개조를 해서 화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때도 큰 이익을 벌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선사 가격이 계속 좀 올라와주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화물에 대한 부분들 병목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여객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화물 쪽 같은 경우가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연말 뭐 내년도 실적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합병 기대감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게 메가항공 트렌드가 점점 시장에 좀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제가 아까 델타항공 IR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가항공의 항공주들이 움직일 때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진에어가 가장 세게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병이 마무리가 된다면 메가 트렌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LCC 지금 같은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FSD 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말고 네. 풀서비스를 항공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없죠. 그렇죠. 뭐 그나마 이제 진에어가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대한항공과 항공 코드를 교류하면서 가끔씩 보면은 진에어를 이렇게 티켓팅을 했는데 대한항공 코드 쉐어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진에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항공사도 하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LCC 같은 경우는 정비 시간에 좀 문제가 정비 시간에서 FSD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FSD 서비스에 있어서 객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시장에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LCC를 예전에 한번 타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외사 LCC를 탔었거든요. 심지어 물 한 잔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여객 이 자리도 너무 좁고 네. 다 전부 다 사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도 한번 느꼈던 건 이제 LCC를 싸게 탈 바에 그냥 국적기 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러한 어떤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소구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또 돈을 주면서 구매를 할 경우에 네. 나한테 들어올 만한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나한테 있다면 충분히 돈을 또 지불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FSD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결과적으로 좀 약간 딥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항공사들은 LCC 기준으로 볼 때는 그 항공을 안 사요. 다 리스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임대라서. 그쵸.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보면 LCC 회사들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다 그렇게 매끄럽게 부드러운 어떤 그 우량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한항공 굉장히 좋고,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아마 항공 리스랑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추후에 대한항공 밑으로 아시아나가 이제 편입이 될 경우에는 부채 비율 관리라던가 이러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채팅창에 절파고TV님께서 이 종목 들고 계신다고 하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35,000원, 그런데 예전에 보내주셨을 때보다는 평단가가 좀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5% 들고 계시는데 코로나 내내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씩 올라오는데 3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연내 최고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2023년 고점 부근까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3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쯤에서는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좀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싸죠. 지금 멀티플 8배 거래되는 회사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FSD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자면, 결국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어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면서 계속 좀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개별 종목으로만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또 분위기가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종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사리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올해 연간 YTD 기준으로 신고가인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업사이드로는 한 15% 이상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마냥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인 얘기는 해주실 수 없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회사 자체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차장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도 차장님의 큰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두 가지 종목인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방산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머스크의 한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가 나왔고 방산 기존 종목들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대장 역할을 해놨던 현대로템이 좀 많이 급락을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목에서 어떤 종목은 초이스고 어떤 종목은 비초이스일까요? 사실 이제 둘 다 좋은데요. 네. 오늘 하락은 아까 이제 잠깐 시황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렸던 것의 어떤 맥락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사실 주도주들이 나 그냥 바이앤홀드 하면서 20일선 지지되는 종목들 살래가 딱 샀는데 네. 사자마자 그냥 그렇죠. 모가지가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것 같아요. 이 현대로템을 초이스를 했는데요. 네. 초이스한 이유는 오늘 가장 많이 빠져서 그냥 초이스한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좋게 보시는 거죠? 둘 다 좋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오늘 그 이틀 만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일선을 중요시게 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게 보시는 분들은 60일선까지 넓혀서 보시는데 어제 한번 크게 밀리고 나서 오늘 그냥 추세가 다 이탈된 네.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루템이라던가 지금 LIG 넥스원 둘 다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왔냐라고 보자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이 됐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올해 8월 중순부터 그런 어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정책적인 이견들이 나와주면서 누가 되면 어떤 게 수혜, 그렇죠. 누가 되면 어떤 게 수혜 이렇게 갈렸어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라는 섹터는 바이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가 될 경우에 방위비 분담 이슈가 늘어나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 국내 회사들 중에 재래식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리하게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결국은 8, 9, 10, 11일까지 주가가 그러한 맥락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머스크가 지금 당장은 어떤 직함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방위비 예산 감축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유인 전투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도 유인 전투기를 이딴 식으로 쓰는 데가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떤 부정적 발언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밀렸죠. 이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이 주도주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막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갖은 긍정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프리미엄 밸류를 받아요. 그런데 주가가 한번 밀리게 되면 정말 그 프리미엄이 하루 만에 팍팍 밀리거든요. 네. 멀티플 기준으로 막 5배, 6배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많게는 하루에 뭐 3천억, 뭐 5천억 이렇게 밀려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밀린 게 방산도 방산이지만 바이오 종목들도 매 마찬가지로 흘렀어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기는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방산은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악재가 없는데요, 뭐. 그렇죠. 다만 어떤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디밸류에이션 되는 구간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결국 오늘 주가가 밀린 부분들에 있어서 주력으로 매수를 해줬던 섹터들이 누구였냐면 결국은 주력 현대로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 사줬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기관 역시도 일부 매도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 개인들이 받아주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조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번 프리미엄은 좀 꺾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면 K식 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식 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권이 이제 바뀌고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중단거리 관련된 어떤 로켓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어떤 전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 당연히 수혜를 볼 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그 중에서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리스크,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을 내가 안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지금 딱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냐면은 주도주에서 악재가 하나가 터지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었던 프리미엄 내지는 2달, 3달간 정말 힘겹게 올라오고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던 그런 프리미엄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소멸되는 형국이에요. 지금 구간은 사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여전히 패시브 수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주가가 확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저는 내일 반등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올 때 따라 사는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적으로 볼 때는 로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전히 좋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로템이 1조 2천억에 영업액이 1,500억인데 저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프리뷰 자료들 확인을 해 보시고 무언가 실적이 바뀌었나 살짝 조정이 있나 이런 부분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사실 초이스, 비초이스 종목에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많이 빠졌냐, 누가 덜 많이 빠졌냐 그 차이로 인해서 그냥 초이스, 비초이스를 나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로템 오늘 초이스 하신 이유로 많이 급락해서라는 점 짚어주셨잖아요. 이 오늘 주가 제외하고 본다면 차장님의 가장 큰 방산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는 차장님과 함께 여러 번 나눠봤는데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걸 제외하고 본다면 탑픽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살펴주셨고요.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초이스 종목으로 현대, 로템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부터 신규 매수 문의에 대한 것도 다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진 세미캠 들고 계신 분인데 샬롬님의 종목입니다. 평단가는 29,200원. 그래도 평단가가 너무 높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크게 한번 밀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나라고 했더니 다시 기대감이 잃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진세미캠 매도 의견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보유죠. 동신세미케의 삼봉 시적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3,500억에 영업이익 600억인데요. 업황이 당연히 사람들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이 회사가 이제 감광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 EU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이제 감광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탑라인은 안 좋아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쨌든 뭐 TSMC를 따라잡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거기에 TSMC 낀 발톱의 때만큼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결국 고객사의 어떤 가동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결과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땐 동진세미캠은 너무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감강에 관련된 산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방 산업이 다들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 중에서도 뭔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쉽지만 결국은 주가는 밀렸고 실적이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조금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당장 주가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전방 산업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지금 결국은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텐데 이러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첫 번째로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5년에 어떠한 사업부에 대한 고객사의 사업부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임원들의 인사이동이겠죠. 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인사이동이 되느냐.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임원이 나가냐. 아니면 그 임원이 나가면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냐. 내지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어떤 임원이 인사이동이 있느냐. 결국은 그런 거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어떤 이쪽의 사업부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 우회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들은 동진세미캠은 시장과 소통을 안 하는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라는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보수적인 회사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 마이너스 18%, 20% 내외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보유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멀티플 지금 7배밖에 거래 안 돼서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보면 실적을 한번 좀 보려고 화면이 안 나네. 잠시만요. 작년에 매출액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1,700억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 실적 기준으로 거의 작년 올해 3분기까지 작년 실적 거진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 주가보다는 좀 좋아져야 되는 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 심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언제적 주가죠? 2021년도 2021년도
9월 달 때 주가까지 밀려 있는 상태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둥이가 좀 무거운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을 건더치가 없어서. 하지만 기다려 보시면 높은 수익을 줄 만한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22,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진세미캠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멀티플 7배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고 실적은 정말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3분기에도 실적 잘 나온 종목인 만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단기간에 반등이 세게 나올 종목은 아니지만 조금 더 무거운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샬롯님께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코님의 종목이고요. 방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38만 1,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창 떨어질 때 저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네요. 라는 의견입니다. 추가 매수 관점 질문이거든요. 주도주 매매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거는요, 주식 잘 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이제 깨졌을 거예요. 거의 이틀 만에 지금 밀린 게 몇 그렇죠. 퍼센트입니까? 거의 뭐 16%, 17% 이렇게 밀린 건데, 요거는 그 누구도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어요. 대부분 뭐 스캘핑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손실은 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멀티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16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그러면 그래도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내용적인 부분들은 K9 4분기에 32문 천무 18대 실적이 인식된다고 하면 4분기에도 당연히 후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주가가 42만 원대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느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프리미엄을 조금은 반납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확인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주도주였었던 바이오, 그리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조정이에요. 조정도 1%, 2% 조정이 아니라 하루에 5%, 6%, 많게는 10% 이런 식의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비중이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많지는 않으세요. 다만 지금 요 구간은 지금 딱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손절은 120선 깨지면 반 매도하세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30만 9,2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선 돌파 여부, 그래서 38만 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떨어질 때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추가적인 급락세가 단기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시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38만 7,000원까지 보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에이디님의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알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5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반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알맥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고, 리비안이 간밤에 13% 급등을 했잖아요. 그 수혜를 좀 받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대 반등에 오늘 좀 그쳤습니다. 사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런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철금속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들은 프리미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알맥이랑은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상신 EDP라고 SDI에 캔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 좋습니다. 좋은데 주가가 못 가요. 지금은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신 EDP 멀티플 7배고요. 알맥 올해 실적 기준으로 10배 정도 되잖아요. 뭐 근데 지금 요거 안 나와요.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보면 올해 누적으로 알맥은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예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테마 종목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섹터는 지금 중요한 거는 IRA 법안 중에 30D, 15X,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AMPC의 세부 사항을 뜯어보면은 반도체, 한국 반도체, 한국 2차전지 섹터들이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었던 보조금에서 더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덜 받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보조금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세부 사항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대 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그 서브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테마로 연결을 지을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의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은 그냥 정말로 회사에 대해서 뭔가 컨빅션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매도하시고 손절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리비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알맥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까요?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어서 어차피 다 수주 베이스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손절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알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1,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카엘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섹터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1,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동안 수익을 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팔지 못했더니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본탈 말고 반등 가면 계속 끌고 갈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이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1년간의 연간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했겠지 싶었더니 연간 차트 상으로도 하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4년 시초가보다 더 떨어졌다는 건데 그만큼 많이 단기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1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만큼 비싸게 상장을 했죠. 네. 시장에 어떤 기대치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어떤 기대에 대한 거품은 싹 사라지고 그게 결국 진짜만 알맹이만 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SK 바이오팜의 어떤 그런 어떤 버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2022년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FDA 승인 받고 시판 허가까지 났기 때문에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올해 대규모 흑자 전환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5,300억에 영업이익 829억인데 엑스코프리라고 해서 SK 바이오팜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만약에 시판에서도 해외 쪽에서도 의미 있게 판매가 될 경우에는 이익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마냥 좋은 내용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 큰 폭으로 이제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종목은 그러한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투자하면서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 의견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목표 주가 1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상 올라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 라인 8만 원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12만 원 선에선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이오 종목들도 너무 밀림세가 크다 보니까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조언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C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종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 오르면서 25,50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고요. 오늘 사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많이 이 종목도 내려왔습니다. 38,000원 구간부터 25,000원까지 단기간에 계속해서 음봉 차트를 만들어 가면서 내려왔는데 이 종목 오늘 사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내용은 이제 저기 NK세포, T세포,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이것저것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경쟁사들은 이제 제놀루션이라든가 PCL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시장에서 이렇게 뭐 주도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바이오 종목이다 하더라도 요게 바이오 쪽에서도 세분화가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뭐 비만 당뇨 치료제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저가죠. 지금 GC셀 같은 경우가 상장 2016년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는데 이렇다 할 어떤 성과가 나온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뭐 개발도 하고 있고 검체 검사 뭐 제대열 은행 이것저것 지금 뭐 하고 있고 CDMO까지 하고 있는데 뭔가 의미 있게 숫자가 나오거나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 보더라도 뭔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GC셀 지금 현영님께서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셨다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매도 의견이 나왔으니까 반등 시에는 매도의 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이제는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사실 주도주가 밀리는 시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주도주가 밀릴 때는 다른 섹터들이 이익 개선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이 한두 가지가 계속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 방산, 전력기기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가 네.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가려면 너무 많은 능선을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선은 너무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엔터 종목들은 주도주로 불릴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오 주식에서도 헬스케어 업종들 특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휴젤이라던가 메이톡스라던가 대웅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메이톡스가 이제 보톡스 균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휴젤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도 국내 상장사들 기준으로 볼 때 유일하게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해외
수출액 데이터가 뭐 선적액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익이 좋아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주초적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섹터들은 조선, 엔터, 그리고 뷰티 업종 중에서도 보톡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관련 있게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은 하이브, JYP 엔터, 삼성중공업, 휴젤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끝날 때쯤에 이벤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이벤트가 한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참여한다면 매일 7,000 통통코인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신 후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유번호 복사하시고 나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참여 방법입니다. 그 이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통통코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